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가장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자와 받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션을 가진 기독교 국제협력 NGO입니다. 저희는 2016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다는 신념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과 자립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파운데이션의 사업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활동에 머물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안에서 오랜 시간 또 주민분들을 돌보고 있는 기관들이야말로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파운데이션은 이러한 현장의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사업에서 약 43만 명에게 도움을 정했고 전국의 3,903개소의 협력기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에서는 15개국에서 약 35만 명의 수혜자를 지원하며 지구촌의 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삶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협력 기반의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파운데이션 대표 사업인 생리대와 속옷 지원 그리고 시설들의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서는 식료품 및 식사 지원, 새 출발 지원, 생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지파운데이션 대구 경북 거점기관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이재민 지원을 했었는데 긴급구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혼자 남지 않도록 저희는 돕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 부분에서는 교육비랑 문화체험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위기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결연 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 미혼한 부모, 위기 노인과 같이 삶의 여러 단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저희가 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러한 지원이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자립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끝까지 써내려 갑니다. 이 말이 저희 국내복지사업부가 일을 하면서 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다와 같은 의미라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곁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좀 월세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누군가 있어주는 일이 진짜 자립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물론 자립준비 청년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문제인식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마주친 어려움, 그리고 사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제도 안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인식이 저희에게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라든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결연 사업, 생활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2021년, 2022년 사이에 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주거,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사들이 좀 연이어 보도되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의 제목들을 좀 캡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팀에서 보았던 제목들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또 발표하면서 공공정책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는 또 시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로 저희는 또 기사나 또 논문, 정책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NGO로서 어떤 지원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캠페인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캠페인 페이지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들려주는 이 퇴소 후의 이야기나 현장에서 청년을 돕는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서 보호가 끝나도 이제 지원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인식 개선 활동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의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비 자립준비 청년, 즉 좀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서 교육비나 문화체험비 그리고 심리치료비, 시설의 위생시설 개보수나 결연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아동이 건강하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생활 안정이나 성장 지원을 위해 생활비, 식비나 식품, 그리고 위생용품, 교육비 등과 같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얼마 전부터 청년들의 자립 여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멘토링,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 등 네트워킹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 안에서 관계의 연결을 경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립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또 청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립 전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 중에 아주 일부기는 하지만 그 청년들의 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립 전후의 변화, 그리고 자립에 대한 인식, 인간 지원에 대한 생각을 좀 물었고 그에 대해서 답변받은 내용을 조금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려는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자립의 모습과 청년들이 말하는 진짜 자립의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땠냐고 좀 청년들에게 물었는데요.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른들의 손길이 뭔지 시설에 와보면서 처음 느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립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립이 막연했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립 전과 후의 삶에서 어떤 게 좀 가장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시설에 있을 때는 다 내 편이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었는데, 자립 후에는 좀 이제 혼자다라는 느낌이 조금 크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나의 모습을 조금 숨기고 마음을 쉽게 열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자립이란 무엇인가 였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인터뷰를 하면서 머리를 댕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성공적 자립이다라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너 정말 성공했다라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생각보다 그런 모습들을 성공한 자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성장하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자립이다. 그리고 삶을 책임지고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해나가며 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자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성공적으로 자립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도달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인간 지원에 대한 생각은 심리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불안이 높고 남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많다.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나갔을 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딱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에서 먼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앞전에 이제 지원 사업 중에 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예비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이렇게 4명이 여자 4명이 세부를 다녔어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티켓팅까지 해서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이 친구가 자립 여행을 통해서 혼자서도 해볼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뭐든 조금만 용기 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립은 단순히 제도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계의 문제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NGO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또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은 또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리에서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또 지원을 이어가고 계셔서,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NGO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4가지를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 모델 구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자립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으실 텐데요. 개별 기관이 또 흩어져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시설, 전담기관, 가족센터, 복지관과 같이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협력해서 청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 NGO가 시설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또 그 중심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인식 개선과 대중참여 촉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가 특정 집단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도록 캠페인과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구조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주체적 참여 강화입니다. 청년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기획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 스스로 자립의 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저희도 올해 초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너무 초창기라 너무 처음 저희도 해보는 거라 우여곡절이 많고 청년들의 마음을 또 이제 하나로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경험을 더 발전시켜서 청년들이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참여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제안을 이어가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은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의 자립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 파운데이션은 현장과 사회를 잇는 연결자로 서겠습니다. 저희 집 파운데이션은 앞으로도 보호가 끝나도 관계가 지속된다는 믿음으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자립이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저희는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